교재는 134페이지가 되겠고요. 전기분 재무제표 2월입니다. 즉 계속적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자료가 그렇죠. 과거의 회계자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 결산된 재무제표를 입력하는 것이 전기분 재무제표 2월이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전기분 재무제표 2월을 입력하진 않습니다. 전년도 결산 시 마감을 통해서 2월을 하면 되는데 저희는 배우는 단계니까 전기분 재무제표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기분 재무제표 입력하는 프로세스는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먼저 입력을 하시고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입력해야 됩니다. 이유는 전기분의 전기자료를 제공을 해주는 반면에 계정별 원장에 전기 2월로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재무상태표는. 그리고 거래처별 초기 2월 계정에 전기 2월 금액을 표시해 줍니다. 요거를 연결을 해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먼저 하고요. 이때 재고자산 금액이 있습니다. 재고자산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 회사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판매하는 뭐 상품이라든가 제품 이런 것들이 재고자산에 해당이 돼요. 제조업인 경우에는 제품이 되겠지만 도소매업인 경우에는 상품이 되겠죠. 이런 재고자산 금액을 원가 계산 시 기말재고액으로 자동 반영합니다. 요 기말재고액이 어디로 가느냐? 손익계산서에 상품 매출원가 부분에 기말상품 재고액으로 자동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먼저 작성하시고 손익계산서로 넘어오셔서 상품 금액을 받아들인 후 자동 반영해서 손익계산서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성을 해 보아야 될 것은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교재는 135페이지고요. 다음의 자료를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하시오. 재무상태표라고 되어 있고 차차차 상사, 즉 기업명이죠. 2020년 12월 31일 현재, 그러면 결산을 12월 31일 날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일 현재 또는 재무제표 보고일, 종료일, 현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단위가 즉 화폐 단위명을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원단위입니다. 그래서 원단위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과목으로 보면 자산 중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죠.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비유동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나눠지는데 당좌자산까지는 항목이라고 하고요. 현금부터는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즉 실제로 지급된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명입니다. 그래서 현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죠. 잔액이 오른쪽에 있는데 요거를 순장부 금액이라고 합니다. 즉 외상매출금에서 대손충당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순수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순장부 금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입력하실 때는 외상매출금 왼쪽에 있는 금액 입력하시고 대손충당금도 왼쪽에 있는 금액을 입력하시면 제출용 또는 보고서용에는 순장부 금액이 기록이 됩니다. 재고자산에는 상품이 있네요. 그래서 상품 입력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단기가 있고 즉 3기가 있고 4기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2020년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4기가 단기 그리고 3기가 전기가 되는 겁니다. 2021년도로 보면 그렇죠. 4기가 전기가 되겠죠.
유형자산에는 차량 운반구와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금액을 기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채 쪽으로 넘어갑니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고요. 그래서 외상매입금과 단기차입금은 갚아야 될 돈이죠. 그래서 부채. 자본은 자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총계. 그래서 자산 총계와 부채와 자본 총계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바탕화면에 있는 AT 자격시험 도전 스마트 A 더블 클릭. 자, 급수는 FAT 2급이고요. 회사 코드는 차차차 상사입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회계 탭으로 오셔서 기초정보관리에 전기분 재무상태표입니다. 클릭. 그러면 2020년도에 입력하는 화면이 떴습니다. 뭐 기존에 계속 입력을 해갖고 왔다. 그러면 2019년, 2018년도도 입력이 되어 있겠죠. 자산부터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은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계정 과목을 입력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코드에다가 현금이라고 쳐보세요. 현금 두 글자. 계정 과목은 항상 두 글자만 입력하시면 도움표가 나타납니다. 자, 현금 엔터를 치면 차변으로 되어 있어요. 왜? 자산은 재무상태표 차변에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변으로 가고 싶어도 안 가요. 예. 차변에다가 2,200만 원을 치시는데 22 치시고 플러스를 2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엔터. 플러스를 한 번 누를 때마다 공이 3개씩 올라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란에 2,200만 원이 계속 누적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엔 보통예금입니다. 자, 보통이라고 두 글자 치세요. 뭐 코드를 알고 있다. 그럼 코드를 치시면 돼요. 자, 보통예금 2천만 원이죠. 그래서 20 플러스 플러스. 이번에는 외상매출금입니다. 자, 외상이라고 두 글자 치시고 외상매출금 또는 코드 도움을 이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3천만 원. 대손이라고 쳐보시면은 우와, 이렇게나 많나? 대손충당금이. 자, 대손충당금은 그거잖아요.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될 거를 염려스러워서 미리 충당금을 설정해 놓는 거죠. 이럴 때 대손충당금은 그럼 몇 번을 써야 되냐? 외상매출금이 108번입니다.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이기 때문에 108번 바로 밑에 있는 코드인 109번을 쓰시면 돼요. 이거는 서로 약속을 했어요. 자기 자산의 다음 번호로 쓰면은 아, 그거는 윗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8번의 대손충당금이니까 109번을 기록합니다. 근데 대손충당금이 딱 쳤더니 뭘로 돼 있어요? 대변에 가 있죠? 왜? 빼는 금액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 표현했던 거는 전체 금액에서 대손충당금을 뺀 순장부 금액만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대변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뭐라고 하냐면 차감 계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계정에 차감 계정인 109번 대손충당금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상품 가볼까요? 자, 상품 갑니다. 재고자산 상품 3,200만원. 그래서 유동자산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비유동자산에 투자자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입력하지 않으시고요. 유형자산에 차량 운반구 있습니다. 자, 차량 운반구 1,88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자, 차량 운반구가 208번이죠. 그러면 얘도 차감 계정이에요. 그럼 차량 운반구 다음 번호 쓰는 거예요. 그래서 209번 씁니다. 금액은 470만 원. 자, 이렇게 차감 계정으로 나와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뭘까요?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 하니까 차와 관련된 거, 뭐 움직이는 그런 자동차, 뭐 지게차, 화물차 이런 거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은 뭐냐? 자, 차량 운반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이 가치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게 되면 그 해에 당기순이익이 너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년 일부 금액을 소비되는 만큼, 즉 감가되는 것만큼 감가상각비라는 계정을 써서 비용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얘는 파는 게 아니고 또 비용 처리했다고 해서 비용으로 지급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을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으로 모아놨다가 나중에 처분할 때 상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비품 가보겠습니다. 자, 비품. 아직은 정확하게 계정 과목을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 좋은데 아직 모르시니까 틈틈이 계정 과목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시면 FAT 2급 회계실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계정 과목을 좀 많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1320만원. 자, 감가라고 또 쳐야 되겠죠? 근데 나는 213번 할래요. 하셔도 됩니다. 왜? 212번 다음 번호 쓴다 그랬으니까. 자, 213번 금액은 330만원. 그러면 이제 비유동 자산도 다 했어요. 근데 기타 비유동 자산에 임차 보증금이 있네요. 자, 임차 갑니다. 임차 보증금 2천만 원. 그랬더니 자산 총계가 1억 4,770만 원. 그러면 모두 다 입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채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항목인 유동부채는 입력하는 게 아니라 계정 과목인 외상매입금만 입력합니다. 자, 외상매입금 그랬더니 부채는 대변으로 가 있죠. 자산은 차변,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기록을 하는 거니까 4,200만 원. 그러면 오른쪽에 유동부채란에 4,200만 원 항목에 누적이 됩니다. 이번에는 단기차입금이네요. 자, 단기차입금. 금액은 없네요. 없으면 입력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얘를 커저를 갖다 놓으시고 지금 이렇게 색깔이 약간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는 건 입력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란은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삭제 버튼 눌러주세요. 예. 그러면 없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자본금 가볼게요. 자, 자본에는 원래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나눠져 있는데 개인 회사잖아요. 개인 회사는 주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인 331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1억 570만 원. 차익이 0원이라고 되어 있다는 건 대차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의 합계와 자산의 총계와 부채 자본의 합계가 같다라는 걸 의미해요. 반드시 여러분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차익이 뜨지 않도록 입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연습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산총계와 부채자본총계가 동일하게 돼서 입력이 끝났습니다. 그럼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표시되는지 한번 볼까요? 전체 메뉴에 결산재무제표 1에 재무상태표 클릭하겠습니다. 1월로 조회를 해야 되겠죠? 자, 1월. 그러면 전기분이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자, 되셨나요? 그런데 여기 당기순이익 전기분 아직 안 들어왔어요. 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입력해야지만 여기에 돈이 들어오거든요. 이따가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과목별로 본 거고요. 제출용을 한번 볼까요? 자, 제출용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굳이 현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이렇게 다 표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출용에는 통합계정을 씁니다. 현금이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이렇게 통합계정을 써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4,200만원,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을 더한 게 매출채권이거든요. 두 개를 더한 채권과 대손충당금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어요. 가로로 되어 있다라는 건 그렇죠. 3천만원에서 30만원은 차감 계정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분 재무상태표까지 봤습니다. 이번에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39페이지고요.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곳이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나타나고 당기순이익을 산출하는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상태를 보니까 매출액, 자,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건 항목입니다.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뺍니다. 매출원가는 상품 매출원가인데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단기매입액은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액은 빼면 순수하게 매출원가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이 되고요.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뺍니다. 그리고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여기에 소득세 등을 빼면 순수한 당기순이익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익계산서의 항목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외워두셔서 이론 문제를 푸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빠르게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항목, 그러면 상품 매출이 계정 과목이 되겠죠. 그래서 수익, 그리고 매출원가부터는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는 그렇죠. 상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비용이었죠. 그래서 영업비용입니다.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영업 외, 즉 영업과 관련 없이 수익이 생겼다. 이자 같은 거, 돈 빌려주고 이자 받으면 그렇죠. 얘는 영업과 관련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영업의 수익. 그리고 또 다른 회사나 또는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올 수 있죠. 그래서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을 기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즉 회계 기간을 표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기업명, 차차차 상사, 오른쪽은 화폐 단위 기록하는 거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기초정보관리 전기분 손익계산서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자, 2020년도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기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라고 회계기간이 나와 있죠. 상품 매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에 상품이라고 두 글자만 쳐주세요. F2 눌러서 하셔도 됩니다. 자, 상품 매출 금액은 2억 5천이네요. 그래서 250 플러스 그랬더니 항목에 보니까 매출에 2억 5천 들어왔죠. 이번에는 매출 원가예요. 여기에다가 상품이라고 또 한번 또는 F2 눌러서 상품 매출 찾으셔도 됩니다. 자, 상품 매출 원가 갑니다. 그랬더니 창이 하나 떴어요. 그죠? 왜? 기초상품 재고액과 단기상품 매입액, 기말상품 재고액은 입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디서 불러왔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불러옵니다. 정말 불러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먼저 입력하고 오셔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열어주셔야 자동 작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1,600만 원 넣어볼까요? 넣으셨나요? 단기상품 매입액에 1억 1,200 넣어주시고요. 그랬더니 매출 원가가 9,600만 원이 됐습니다. 아예 얘는 입력도 할 수 없어요. 색이 이렇게 칠해져서 활성화가 안 돼요. 자, 닫아주시면 매출 원가가 9,600 반영이 됐습니다. 요거 유념하셔야 돼요. 기말상품 재고액은 재무상태표에서 불러온다. 이번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급여 801번 급여 가겠습니다. 7,600만원. 복리후생비 2,800만원. 여비교통비 275만원. 접대비 1,775만원. 통신비 100만원. 수도강렬비, 수도강렬비는 코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815번이군요. 50만원. 뭐 코드를 이제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어느 코드는 외워져요. 그런 건 그냥 직접 치셔도 돼요. 세금과 공과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이렇게 코드 도움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죠. 그런데 입력하다 보면은 지금 몇 번대가 입력이 되고 있어요? 800번대의 계정 과목들이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즉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인식하실 수 있어요. 자, 손익계산서에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800번대다 라는 거. 자, 그러면 그건 또 나중에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감가상각비 갖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515만원. 보험료 85만원. 차량유지비. 근데 내가 하다가 500번대를 이렇게 잘못 입력했어요. 그랬더니 없어지는 거 보이세요? 네.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니까 800번대의 계정 과목만 들어온다라는 거죠. 230만원. 그리고 운반비가 80만원. 소모품비 230만원.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판매비와 관리비의 항목에 1억 3,805만원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영업외 수익을 넣어야 되는데 이자 수익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자라고 쳐보세요. 이자는 800번대가 아니네? 그렇죠.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기 때문에 900번대의 영업외 수익이 뜨는 겁니다. 자, 그러면 901번 쓰겠습니다. 901번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은 420. 이번에는 영업외 비용인 이자 비용 열겠습니다.
얘도 900번대예요. 자, 이자 비용 900번대. 그러면 소득세 차감 전 이익이 1,715만 원까지 됐습니다. 이때 이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소득세 내야 돼요. 왜?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소득세 내는 거고요. 법인 사업자다. 그러면 법인세 내는 겁니다. 자, 소득세 냅니다. 자, 소득세. 소득하고 두 글자만 치시면 소득세 등이 떠요. 65만 원. 그러면 순수한 단기순이익은 1,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되셨어요? 1,650만 원? 네, 요렇게 됐으니까 입력을 해봤는데 그럼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 전체 메뉴 클릭하시고 결산 재무제표원의 손익계산서 열어보겠습니다. 클릭. 1월로 조회하셔야 되죠. 자, 1월. 조회를 하시면 상품 매출 전기분입니다.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서 매출원가를 산정을 했고요. 매출 총이익과 판매비와 관리비 나왔고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단기순이익이 1,65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문이 있었죠? 재무상태표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여기 상단에 있는 재무상태표 클릭. 혹시 뭐 닫기를 하셨다. 그러면 전체 메뉴에 결산 재무제표원에 재무상태표 클릭하셔서 조회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고 전기 쪽으로 오셔서 우와 전기분 단기순이익이 작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장부들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입력을 하면 그 다음에 어디서 확인이 되는지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거래처별 초기 이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39페이지가 되겠고요. 예금, 채권, 채무의 거래처별 잔액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 이월 메뉴에 등록하시오. 등록을 하는 이유는 거래처별 초기 이월을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금 뭐 아니면 예금도 통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잔액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잔액 관리를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금, 뭐 채권은 외상매출금, 받으러 뭐 미수금, 대여금도 단기 대여금 있고 장기 대여금 이런 것들이죠. 즉 남한테 받으려고 하는 권리, 그게 채권. 채무는 갚아야 할 빚, 그래서 갚아야 할 의무. 그래서 외상매입금, 지급보험, 차입금, 단기 장기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미지급금. 이런 것들은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걸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 지급이 됐는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나중에 청구도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쓰는 게 거래처별 초기 2월인데 초기 2월은 그렇죠. 전년도에 넘어온 자료가 과연 누구 건지를 기록을 해줘야 올해 영업을 하면서 받거나 갚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게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는데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래요. 자, 그리고 외상매출금은 세명카 인테리어, 로드카 인테리어. 외상매입금은 대한카 상사, 오토카 상사. 그러면 세명과 로드카는 매출처가 되는 거고요. 대한카 상사와 오토카는 매입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회계 탭에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별 초기 2월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기능 모음을 열어보시면 불러오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내가 필요한 계정 과목만 불러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불러오기를 통해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계정을 몽땅 다 불러내실 수 있습니다. 자, 불러오기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계정이 모두 다 불러졌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보통예금이죠. 자, 보통예금을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오셔서 F2 한번 눌러보세요. F2 그리고 국민은행 보통예금이죠. 클릭. 금액은 2천만 원. 그랬더니 차액이 0원. 즉 보통예금의 계정이 다 거래처가 걸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외상매출금 한번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 커저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커저를 갖다 놓으신 후 F2 왜 거기에다가는 3명이라고 안 치냐고요? 안 돼요. 그래서 F2로 불러내셔야 됩니다. 자, 세명카 인테리어 선택하겠습니다. 금액은 1200만 원. 세명카 인테리어를 쳤더니 하단에 차액이 1800만 원. 그러면서 여기 차액이 뜨시는 거 보이세요? 자, 거래처 합계는 1200이고 아직 1800만 원이 덜 판명됐으니까 찾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는 F2 누르고 로드카 열겠습니다. 로드카 인테리어 1800만 원. 그랬더니 차액이 0원이 됐죠. 네, 그러면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외상매입금입니다. 외상매입금 커저 갖다 놓으시고 F2 대한카 상사죠. 대한카 상사 2천만 원. F2 오토카 상사 2,200만 원. 제가 3,200만 원 한번 쳐볼게요. 오, 차액이 마이너스. 뭐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봐.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차액이. 그러니까 보니까 오토카 상사를 잘못 쳤네요. 그럼 수정하시면 돼요. 2,200만 원. 이렇게 해서 차액이 뜨지 않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렵지 않으셨죠? 자, 이렇게 해서 거래처별 초기이월 입력해 봤어요.